뭐 다른 나라에서 팔던 거 남아서 그냥 한국에 떨이로 팔자. 소렌토, 산타페, 그리고 티구안의 장점을 하나씩 꼽아보자면, 폭스바겐의 티구안, 일단 우리한테 참 익숙한 이름이죠. 티구안은 타이거와 이구아나의 합성어 이름을 갖고 있는 거죠. What's a tiguan? Well, it's a half tiger, half iguana creature, and you've never heard of one because they don't exist. SUV 그리고 디젤 엔진이 유행하던 10년 전에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차예요. 국산 SUV와 비교가 되지 않던 그때는 연비, 사륜구동 이런 것까지 더하면서 패밀리카로 인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게 1세대 얘기고요. 2세대는 좀 아쉬웠죠. 폭스바겐이 디젤 게이트 이후로 판매 공백기가 좀 있었고요. 티구안 역시 이때 제때 맞춰서 등장을 하지 못했어요. 해외에서는 판매를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좀 늦게 등장하면서 시원하게 팔리지 않았었죠. 그래도 폭스바겐 코리아가 국산차와 경쟁할 만한 가격으로 가격을 낮추면서 판매량을 견인을 했고요. 이제 요즘 유행에 맞춘 부분 변경을 적용해서 등장을 하는데 가격은 더 낮아졌어요. 그게 바로 지금 시승하는 이 차입니다. 이제 티구안은 우리나라에서 경쟁 모델과 가격은 물론 사양까지 비슷하게 맞붙을 만한 스펙이 됐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최신형으로 붙였고요. 내비게이션도 국산 맵을 사용하고 있죠. 애플의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는 물론 지원하고요. 360도 서라운드 카메라도 들어가서 주변을 쓱쓱 돌리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첨단 주행 보조 장치들도 들어갑니다. 티구안은 총 4개의 트림이 있는데 전 트림의 기본으로 운전석 무릎 에어백까지 넣었고요. ABS, ESC, EDL, ASR처럼 영어 약자로 시작하는 안전장치들도 옵션 구분 없이 기본에 다 넣어버렸어요. 앞차 간격을 유지하면서 달리는 ACC는 물론이고요. 후방 트래픽 경고, 사이드 어시스트, 긴급 제동 기능 이런 것들이 기본 프리미엄에 다 들어갑니다. 좀 더 돈을 내고 프리스티지 트림을 구입하면 달라지는 거는 내비게이션이 들어가고요. 스크린이 1인치 더 큰 9.2인치 터치 스크린이 들어갑니다. 음성 인식도 되고 제스처 컨트롤도 되는 거죠. 여기에 사륜구동을 넣었냐 안 넣었냐 요걸로 또 나눠져서 결국엔 4개 트림이 되는 건데요. 사실 옵션 선택은 프리미엄이냐 프리스티지냐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일단 차체는 기존보다 25mm 더 늘어났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지만 실내에 들어가면 뒷좌석 레그룸이 좀 여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제 키에 운전석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지금 뒷좌석에 탔고요. 제가 딱 엉덩이를 대고 똑바로 앉은 상태에서도 주먹 하나 조금 더 들어갈 정도로 꽤 남고요. 되게 넓은 건 아니에요. 이게 산타페 소렌토보다는 확실히 좀 짧아요. 그 다음에 투싼 같은 차들하고 비슷하려나? 뒷좌석 공간 조금 넓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대신에 시트 같은 게 밑에가 짧지가 않아서 편하게 앉을 수가 있어요. 시트 앞에가 재밌어요. 이거 별거 아닌데 여기 이렇게 포켓을 만들어서 여기다 스마트폰을 여기다 이렇게 꽂아 놓을 수도 있고요. 간단하게 올려놓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실내 머리 공간은 똑바로 앉았을 때도 머리가 잘 안 닿는 정도? 그리고 독특한 거 또 하나는 시트에서 문 쪽, 바깥쪽에 포켓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옆모습을 보면 부분 변경 전과 큰 차이가 없는데 앞모습에서 좀 변화가 있어요. 정면에서 보면 중앙에 그릴이 아래로 한 줄이 더 늘어났어요. 가로로 3줄이던 그릴이 4줄이 된 게 변화예요. 뒷모습에서는 머플러 사이에 크롬을 넣은 거, 그리고 티구안이라는 글자가 엠블럼 아래 들어간 거, 요 정도가 변화라고 보이는데 그렇게 크게 변하는 건 아니겠죠. 리어램프가 순차 점등되는 거, 이것도 바뀐 점이죠. 아마도 도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변화 중에 하나예요. 실내로 들어오면 뭔가 익숙한 모습이 나옵니다. 운전대, 계기판, 버튼의 모양이나 위치 이런 것들이 폭스바겐이 다른 차에서 하던 그 방식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주행을 시작해 볼까요? 이 차는 2리터 디젤 엔진을 넣었고요. 최고 출력은 150마력으로 기존하고 똑같아요. 최대 토크는 2kgm가 늘어났는데 발에서 느끼지는 못할 거예요. 대신 최대 토크 범위가 1750rpm에서 3000rpm에서 나오다가 조금씩 내려가서 1600에서 2750rpm으로 내려왔어요. 최고 출력이 나오는 엔진 회전수 범위도 조금 넓어졌고요. 그렇게 큰 차이라고 이걸 막 운전하면서 느낄 그런 정도의 차이는 아닌데 조금 더 실용성을 좀 더 주안점을 뒀다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워낙에 주행 성능은 이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직결감이 뛰어난 그런 차였기 때문에
이 티구안의 주행 성능에 대해서는 흠잡을 만한 그런 거는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좀 아쉬운 거는 있긴 있어요. 이 티구안이 기존보다 2세대 첫 번째 모델보다 커졌어요. 더 티구안은 점점 커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옛날에 그 작은 티구안이 가졌던 쫀득쫀득하고 이거는 마치 골프 같아 라고 하던 달리던 그런 느낌에서 그냥 좀 평범한 SUV가 되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특징으로는 트윈 도징 기술이라는 것이 들어간 건데요. 디젤 엔진에서 요소수를 분사하는 과정을 2번으로 늘린 겁니다. 그래서 이 티구 안에 들어간 디젤 엔진은 그냥 어디서 팔던 거 남아서 뭐 다른 나라에서 팔던 거 남아서 그냥 한국에 떨이로 팔자 이런 엔진은 전혀 아니에요. 이건 폭스바겐의 가장 최신형 디젤 엔진이고 그걸 개량을 해서 트윈 도징 시스템을 넣으면서 좀 더 친환경적으로 개선을 한 그런 엔진이라고 보면 됩니다. 폭스바겐의 발표에 따르면 이 기술을 적용해서 지금의 유로6 스텝 D 규제는 물론이고요. 이 다음에 나올 유로7 기준까지도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EA288이라는 엔진에 들어간 특징인데 폭스바겐은 앞으로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모든 디젤 라인업에 이 엔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요즘에 누가 디젤차 사냐 혹은 뭐 폭스바겐은 왜 아직도 디젤을 고집하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죠. 당연한 얘기예요. 요즘 요 급의 모델 4천만 원대에서 살 수 있는 SUV 중에 우리나라에는 소렌토 산타페가 있잖아요. 이 가격이면 그 차들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살 수 있죠. 뭐 그런 건 그렇다 치더라도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렇습니다. 일단 디젤 차는 특정 용도에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면 장거리 주행하시는 분들, 주행거리가 1년에 뭐 4만 킬로, 5만 킬로 타시는 이런 분들이나 고속도로를 타고 항상 멀리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디젤 엔진이 굉장히 좋은 대안이거든요. 한번 기름 넣고 1000km, 1200km 이렇게 타면서 연비도 굉장히 잘 나오니까 하이브리드보다는 이게 또 더 실용적이고 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디젤 엔진이라는 게 특성상 일단 달리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소음 진동 같은 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젤 엔진은 특정 상황에서 예를 들면 장거리 이런 같은 상황에서는 정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죠. 이건 아직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당분간 뭐 꽤 오랜 시간 동안 뭐 5년, 10년 정도는 계속 병행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조금씩 디젤 엔진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고 있어요. 자, 이 차에는 어지간한 ADAS 기능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앞에 충돌할 때 방지하는 거, 뒤에서 누가 올 때 알려주는 거, 옆 차선에 뭐가 있다 이런 것도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있어서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해서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달릴 수도 있죠. 딱 하나 아쉬운 거는 레인 키핑 어시스트인데요. 이게 차로 중앙을 인식해서 가는 방식이 아니라 차로를 벗어나면은 밀어주는, 경고하고 밀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좋아하는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속칭 반자율 주행이라고 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 기능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하는 그 기능을 쓸 수가 없어요. 운전대는 항상 운전자가 잡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차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차선을 벗어나지 않게만 유지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이건 조금 아쉬워요. 그런 기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가성비 맞추려고 노력하고 빼고 빼다가 아마 그걸 뺐겠죠. 이건 좀 넣어줬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이게 디젤 차면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멀리 많이 주행거리 많은 사람들이 타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하고 차로 유지 보조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고속도로 장거리 6시간씩 운전하는데 그거 없으면은 사실 피곤해요. 그러니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적어도 차로 유지 보조, 차선을 유지해서 달릴 수 있게 하는 기능은 꼭 들어갔어야 되는데 차라리 다른 걸 뺐어야죠. 서스펜션은 예전보다는 좀 뭔가 차가 좀 커져서 그런지 좀 더 편한 것 같기는 해요. 최근에 탔던 소렌토나 산타페 같은 차들하고 비교하면은 산타페가 좀 말랑, 현대 산타페요. 그리고 기아 소렌토가 좀 더 단단했는데 이 차는 기아 소렌토 조금 단단한 쪽에 가깝죠. 그래서 요게 젊은 사람들은 더 좋아할 느낌이기는 합니다.
아마도 산타페 소렌토 이런 차들하고 비교하시는 분들은 요거 걱정되실 거예요. 산타페 소렌토도 여러가지 기능 넣다 보면은 결국 이 가격이 되거든요. 저희가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구입해 봤잖아요. 그거 뭐 거의 5천만원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세금 막 이런 거 해서. 그렇게 되니까 요거에 폭스바겐의 장점이 있고 현대나 기아의 장점이 각각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거기서부터는 선택의 문제, 호불호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소렌토, 산타페 그리고 2차 티구안의 장점을 하나씩 꼽아보자면, 폭스바겐 티구안의 장점, 일단 현대기아가 아니라는 거죠. 현대기아 싫다고 하시는 분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반쯤 농담이지만 뭐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하는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디젤 엔진에서 굉장히 완성도가 높다는 거, 이거는 정말 장점이에요. 디젤 엔진 가격대 성능 혹은 가격대 효용 때문에 더 이상 개발을 안 하는 건데, 폭스바겐 그룹은 전 세계 어디선가는 디젤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개발하면서 이런 환경 규제에 계속 맞춰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게 장점이 될 수 있죠. 디젤이 좋아 라는 분들 분명 계시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폭스바겐의 인포테인먼트가 상당히 발전했어요. 지금 여기에 내비게이션이나 뭐 차량의 연동 상태 이런 거 보면은 여기 다 한국말로 나와요. 메시지들 한국말로 나오고, 이 가운데 내비게이션도 나오고요. 이런 연동이 이제 국산차 못지않게 아주 잘 돼 있어요. 맵도 되게 좋고, 뭐 교통 상황도 아주 잘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고요. 반면에 소렌토나 산타페가 좋다는 거는 일단 하이브리드가 있다는 점이겠죠. 하이브리드는 가솔린 엔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조용하고 부드럽고 이런 것들이 그 차의 장점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하이브리드가 좀 복잡하고 무겁고 이렇게 선입견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하이브리드를 원하신다면은 SUV 중에는 소렌토나 산타페를 선택하면 될 것 같고요. 디젤을 원하신다면 이 차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 장점은, 이 폭스바겐은 디젤에 꽤 진심인 편.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디젤을 만들 거고 디젤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회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 차의 장점이고요. 나머지 부가 기능에서는 조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앞서 설명드린 거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이다일이고요. 오늘 시승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